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시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잔치에서 개인 참여 폭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며칠 전 발표한 공매도 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과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4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을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개인 투자자는 주로 정권금융 및 개별 정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서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권사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6개사 정권사였고 대주 규모는 약 205억 정도였습니다. 대여 물량 공급 부족으로 개인의 차입 수요와 취급 정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5월 3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정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 사별 전산 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5월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서 총 2.4조 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 제도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정권사가 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나고 사전 교육을 받은 개인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공매도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서 3천만 원, 7천만 원씩으로 차등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인 대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다시 사서 갚는 거래 기법입니다. 주식을 갚는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기엔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하락장엔 주가를 더 급락시킵니다. 하지만은 공매도는 개인이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높아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은 현행대로 60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주식을 빌려준 정권사는 임의로 상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원할 때만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수수료를 내면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차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지만은 정권사가 중도 상환을 요청하면은 이 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에 비해서 자금력과 정보력이 약한 개인들에게
공매도는 그만큼 위험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입김에 밀려서 공매도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 30분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모의거래과정 1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월 20일부터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교육의 경우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협회가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교육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다른 강의 교육비 수준인 3,000원 전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 1회당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2단계 투자자로 분류되고 7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은 3단계 투자자가 되면서 투자 규모 제한이 없어집니다. 주식을 빌리는 개인은 증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서 정한 담보 비율만큼 돈을 맡겨야 합니다. 만일 공매도 한 뒤 주가가 오르면 돈을 더 넣어 담보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고객 돈으로 강제로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일부 재개되는 가운데 천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숏 350이 매매 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숏 350이란 오는 5월부터 공매도 대상에 포함되는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 350개 리스트를 말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 기법을 영어로는 숏셀링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보유 중이거나 매수를 고려하는 종목이 숏 350에 속하는지 아닌지 사전에 체크하면서 매수와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주가가 급락하자 공매도를 금지했었고 이를 6개월 또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350개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코스피 700여 개, 코스닥 1300여 개 종목의 재개 방법과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어도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은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상향이라면은 하락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권업계 관계자는 제약과 바이오 업체는 기업 실적보다는 수급이나 심리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숏 350에 포함되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몰리면서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재방송 60회에서 개인이 공매도를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 상위 거래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반드시 알고 역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고 차익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공매도 즉 숏셀링은 공짜가 빈 공짜로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정권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도할 경우에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5월 3일부터는 해당 종목이 공매도 해당 종목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재개 종목은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장에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인 만큼 상승장에선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권과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감당하기에는 공매도 투자에 따른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정보력, 자금력, 투자 기법 등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